네, 안녕하세요. 마이옥션 관리이사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그 감정평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초보자분들이 감정평가 보시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초보자분들께서는 먼저 중요한 부분만 볼 줄 알면 된다, 이렇게만 인지하시고, 너무 어려운 부분들은 다른 데에 다 기재가 돼 있으니까 먼저 감정평가 볼 때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구나라는 걸 오늘 캐치를 하셔서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볼 때는 어떠한 부분을 먼저 봐야겠다,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사건 보면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네, 화면 보시면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감정평가 이렇게 나와 있죠. 감정평가가 오른쪽 네 번째에 있습니다. 여기 누르시면 이제 감정평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감정평가에서 어떤 거를 보냐,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중요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잊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정평가가 띄어지면 먼저 여기에 따른 조사 기간에 대한 거를 꼭 항상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이 2023년도 11월 달입니다. 예를 들어 11월 달인데 이게 조사 기간이 2022년도 1월 달이에요. 이때와 지금 현재 간의 시세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지역에 어떠한 호재가 중간에 있어서 시가 변동 요인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볼 때 항상 조사 기간이 언젠가, 이 당시의 시점으로 감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조사 시점이 언젠가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다른 가격 변동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 2022 1월 달이니까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중간에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었을까를 저도 검토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때와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조사 기간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실제 내역서, 감정평가 표 있죠. 요거를 한번 봅니다. 토지 건물, 제시의 건물, 기계기구, 제시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시의 건물이다라고 하는 거는 등기가 갖춰져 있지 않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도 없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린시설이라든가 어떤 물건들을 볼 때 이렇게 제시의 건물이 있다 이러면은 바로 연동해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이행강제금 부분하고 관계가 있구나, 왜 이게 불법 건축물이나 아니면 위반 건축물, 이런 건축물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를 보고 나서 이런 제시의 건물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저희 사이트에 있는 건축물 대장을 또 확인하겠죠.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지만, 그 중요한 거는 이걸 먼저 미리 제시의 건물이 있는지,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띄웠는데 또 위반 건축물로 안 돼 있다 손 치더라도 추후에라도 또 적발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제시의 건물 같은 경우는 위반 건축물일 가능성이 크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고 보시는 게 낫다. 합법 등기가 돼 있는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뭐 기계기구 이런 것들, 제시의 기계기구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초보자분들이 볼 때 이게 이렇게 제시의 건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정 금액이 뭐 얼마가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고, 아니면 저는 외근 나갈 때 제가 지금 말하는 중요한 부분들만 꼭 띄워서 나갑니다. 그 100페이지가 있다 그럼 100페이지를 다 떼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 초보자분들이 볼 때 뭐 공업용이 어떻게 되고 사용 승일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봐야 되는 거, 여기 보면 그 밖의 사항이라고 나오죠. 감정평가 딱 보면 언제 조사했지, 그리고 감정가는 얼마지, 그 밖의 사항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이 그 밖의 사항이라는 거는 몇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기타 사항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요, 참고 사항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요, 기타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뭐 참고라고도 나오고, 그 밖의 사항이라고도 나와요. 이게 다 어떤 걸 적는 거냐면 이 부동산의 특이점들이 다 기재가 돼 있어요. 이 사항에 감정평가를 보실 때 어떤 걸 보라고요? 그 밖의 사항이나 아니면 이게 표현이 참고사항, 기타사항, 기타 이렇게 돼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특이점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은 타인 소유로 확인이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중요한 부분들의 분쟁이 될 만한 것부터 문제가 될 만한 거, 아니면 수목이라든가 이런 거는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포함해서 졌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중요한 부분들이 먼저 그 밖의 사항, 기타, 참고사항이라는 이런 거에 나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그 밖의 사항에 이 물건도 보면 이렇게 보고, 뭐 광업재단 목록에 의해서 기계기구도 감정을 했다, 뭐 아무튼 이런 특이점을 적어놨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이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그 밖의 사항이라는 게 참고사항 이런 것들이 정말 길게 특이점들이 많은 것도 상당히 많아요. 사건 보시다가. 그러니까 제가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 먼저 그 밖의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또 감정평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막 뭐 얼마에 됐냐 뭐 가로 조건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를 다 보시려고 그러면 머리에 지진이 나세요. 그러니까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임금 매매 사례 정도는 보는 건 좋으세요. 주변에 몇 년도에 얼마에 됐다라는 거는 참고할 수 있는데 저는 아무튼 이런 거는 다 미리 다 적어가고요. 중요한 것들만 뽑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넘기고 중요한 부분들 봐야겠죠. 상세, 감정평가의 명세표는 꼭 뽑아갑니다. 현장을 갈 때 이거는 맞춰보기도 하고 이 내용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하나하나 필지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이거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 비고란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그 밖의 사항, 기타 사항, 참고 사항에 특이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특이점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건물에서 뭐 제한받는 가격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건물로 인해 제한받는 토지 가격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격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비교로 해서 두 개로 나와 있어요. 가격들이.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 이게 두 개가 나와 있는 건 나중에 제한받는 금액이니까 어떤 건물이 위에 있어서 땅에 대한 사용을 하는데 제한이 걸리는구나 하는 걸 알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나중에 이 건물주한테 지료라는 우리 토지를 사용하면서 쓰는 지료를 청구하는 거에 원인적인 서류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이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경매에 나오지 않은 물건이 있어서 타인 물건이 소지함으로써의 제한받는 금액은 정상적인 가격은 10억인데 제한받는 금액이 6억이다. 이러면 어떤 부분으로 응용하시면 되냐면 이게 10억짜리 땅이네 원래. 그러면 내가 지료 청구를 할 때는 실제로 여기에 6억짜리 유찰돼서 5억에 사더라도 10억에 대한 지료를 청구할 수 있겠구나. 이래서 수익률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팁으로 알 수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특이점 부분도 이런 명세표에 또 나와 있으니까 이 명세표 꼭 출력을 하시고요. 여기에 또 제한받는 금액이라든가 다른 감가되는 사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거 위에 걸 다 안 봐도 이 내용을 봐도 좀 알 수 있으니까 이걸 꼭 띄시면 되시고요. 제시의 건물들이 어떻게 돼 있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시의 건물들은 위반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불법 건축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건물들이 다 등기가 안 돼 있구나. 여기 보면 감정가 중에 막 8천 몇백만 원 나온 것도 있어요. 작지 않은 돈이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꼭 떼어서 하나하나 건물은 어떻게 돼 있는지 만약에 내가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철거 비용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아무튼 꼭 이런 부분들은 감정평가에서 중요하다. 명세표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렇게 기계기구 같은 것도 이렇게 얼마 나왔는지도 보실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동종업종분들은.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제외를 하죠. 동종업종이 아닌 사람들 많이 보니까 여기에 감정에 실제로 기계는 3억이 들어갔으니까 내가 부동산을 측정할 때는 3억은 빼고 측정을 해야겠다라든지 이런 거 감이 나오시겠죠? 아무튼 이렇게 명세표는 기본적으로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요양표는 한번 그냥 가실 때 초보자분들은 꼭 띄시는 게 좋아요. 주변에 뭐가 있는지 바빠갖고 못 가시는 분들도 교통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여기는 인접도로까지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또 요약해서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 위치도라든가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다 떼어가요. 이런 부분들 이게 혹시나 타인 땅에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현장에 가서 또 확인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적도 있죠. 지적도에 나와 있는 구조 배치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꼭 떼어갑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혹시나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넘어갈 수도 있어요. 경매라는 거는 이게 측량을 해서 경매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하겠죠. 이거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건물은 어떻게 구조가 되는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다 제시의 건물이에요. 즉 검은색이 메인 건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어떻게 이렇게 설명돼 이런 거 다 띕니다. 이런 그림 같은 건 전 거의 다 띈다고 얘기 드렸죠. 제가 만약에 현장 가서 좀 뭐가 헷갈린다 그러면 사진을 또 봐야겠죠. 이런 사진 띄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감정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을 좀 설명을 쉽고 좀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좀 급하게 한 부분도 있고 좀 길게 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쭉 한번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감정평가 보면 조사 시기를 본다. 첫 번째 조사 시기, 두 번째 감정평가 표를 본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밖의 사항은 항상 참고하고 중요하니까 무조건 본다. 그 다음에 실거래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참고해서 본다. 물건 감정평가 명세표, 토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명세표에 대한 거 여기에 제한받는 건 있는지 다른 뭐 특이점들은 있는지 요건 꼭 띄어간다. 띄고 현장을 본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있는 거 이렇게 배치도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꼭 맞춰갖고 이 건물은 딴 데 침범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려고 꼭 이걸 띈다. 그래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림, 사진 이런 거는 또 중요하니까 현장에 나가서 꼭 띄셔서 현장에서 현장 분석도 완벽히 하고 서류 분석도 완벽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감정평가를 초보자분들이 볼 때 어떤 게 중요하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40 몇 페이지가 있는 감정평가고 또 긴 건 막 80페이지 이래요. 100페이지 되고. 근데 그런 걸 다 보지 마시고 뭐 나중에 천천히 보시더라도 먼저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보고 주변을 검토하고 빨리 확인할 부분들 확인하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게 초보자분들은 좀 더 좋을 거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그렇게 해서 캐치를 빨리 할 수 있으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라는 거는 중요한 부분을 빨리 캐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경매가 한 사건만 있는 게 아니죠. 물건들이 한두 개만 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빨리 보고 이 물건이 아니면 또 저 물건도 보고 이렇게 보시는데 이제 이거를 너무 하나를 보는데 막 1시간 동안 보고 있고 막 1시간 반 동안 보면 지쳐갖고 이 경매에 지겨워서 못하세요. 근데 먼저 초보자분들은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만 빨리 캐치해서 보되 감정평가는 중요한 부분만 봐서도 충분히 사건에 대한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 회사에 만약에 의뢰를 하시더라도 담당자랑 어느 정도 얘기가 되실 수 있다.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할 때 중요한 걸 물어보셔야 되는데 이런 거 볼 줄 모르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걸 물어보시는데 제가 중요한 걸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동산의 효용 가치가 있는 거를 나중에 보시고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이 경매라는 거 이렇게 하나하나 습득하시면서 배우시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딱 본인이 낙찰받았을 때 이거 경매 재밌다 아니면 돈 된다. 정말 이게 이런 투자가 없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들으시면서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